안녕하세요. 저는 앰비션이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강시원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에 비디오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많이들 사용하시는 CI/CD 환경에서 S스테이트 캐시 서버를 사용해서 어떻게 좀 또 빌드를 하는 것을 실제로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좀 원래 좀 발표 진행하면은 질의응답 질문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인데 이 버추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몇 번 해보니까. 그래도 습관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챗 통해서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도 그쪽으로 주시면은 제가 하면서 중간중간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도 독일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잠겨있고 텐션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음, 우선은 캐시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캐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왜 사용하지 캐시를?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저희 소프트웨어 하는 쪽에서는 뭐 브라우저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저희 소프트웨어 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가장 관건이 시간하고 공간이겠죠.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이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쪽에서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캐시를 사용하는 거고 캐시는 보통 이미 처음에 뭐 인터넷 같은 경우 방문했던 사이트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재방문할 때 좀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그 S스택 캐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빌드를 하면은 그 이 포키만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코어 이미지 미니멀을 빌드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빌드 머신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32코어 64스레드인데도 가져오는데 30분 정도 빌드하는 데 걸리고요. 용량은 30기가 정도가 사용이 되죠. 이거를 매번 빌드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4K를 빌드하는 데 이 정도 걸리고 아마 이제 각자 회사에서 만약에 팀 프로젝트에서 큰 프로젝트 일하시는 분들은 빌드할 경우 너다섯 시간 인터넷 환경 따라서 한나절이 꼬박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용량은 한 번 빌드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막 4, 500기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이제 클라이언트를 새로 빌드할 때마다 그 정도의 용량을 사용하고 그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육도에서는 S 스테이트 캐시라는 쉐어드 스테이트 캐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키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6도 이제 썸을 가시면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너럴 워크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화살표 보이시나요 혹시 다들? 이 꺼져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 보입니다. 네. 예, 다행이네요. 이쪽 처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다 저희가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빅베이크를 돌리게 되면 이제 소스 패칭부터 시작해서 패치 적용하고 컴파일한 다음에 패키징하고 원타임 QA 테스트까지 돌리고 그 후에 이미지를 만들고 필연경 SDK도 생성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이제 30분이 걸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스테이트 캐시를 통해서는 이 부분을 간소화시켜서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볼 거고 그리고 프리미러라는 것을 또 통해서 이쪽 소스 마테리얼 가져오는 부분도 좀 더 최적화를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이후에 이미지를 바로 생성할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공간이 차지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앞에 쉐어드 스테이트 캐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빅베이크는 보통 이 단계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레시피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통해서
두 배치 진행하고요. 인터넷에 있는 소스 URL을 통해서 두 언팩을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그 소스에다가 패치를 적용하죠. 두 패치 단계에서 라이센스 인포메이션 추가하고 이제 컴파일 전에 사전 컨피규레이션을 수행하고요. 두 컨피규를 통해서 두 컴파일을 수행하죠. 컴파일 다 끝나면은 이 컴파일 끝난 빌드 선출물을 두 인스톨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설치 패키지를 또 패키징을 합니다. 패키지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런타임 테스트 QA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 아이템마다 이 정도를 계속 이제 재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빅베이크는 만약에 이전에 한번 이걸 수행한 적이 있으면은 이 단계를 스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요. 이 세슨 타스크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세슨 타스크는 이제 매번 이렇게 쭉 빌드를 다 새로 수행하는 대신에 버전을 찍어서 그 버전이 매칭이 되는 경우 이전에 사용했었던 빌드 산출물을 그대로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파일을 옮겨 주어서 바로 그때부터 마지막 단계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베이크 돌리시면은 처음에 이제 쭉 소스 읽어오고 제일 먼저 수행하는 게 S스테이트 캐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로컬에서 그리고 뭐 설정된 아까 S스테이트 캐시에서 미러가 있으면 미러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해시가 이제 매치가 되는 경우 캐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있는 매칭이 되는 경우는 그냥 S스테이트 캐시를 사용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 디펜던시 태스크들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산출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캐시, S스테이트 캐시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게 캐시가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 호스트랑 타겟이 이제 다를 경우는 컴파일을 다시 해야 돼요. 컴파일 다시 하려면 이제 아까 이제 캐시가 히트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배치 단계부터 이럴 경우에 이제 배치 과정에서도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요. 특히 이게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 호스팅하는 상황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패칭 단계는 자세히 보면 이런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보면은 세 가지 소스를 가져오게 되는데 로컬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돌렸을 때 소스들이 아니면 소스가 타ブ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FTP라든지 HTTP를 통해서 소스를 아카이브를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깃을 통해서 깃에서 바로 클론을 가져올 수도 있죠. 이런 그 소스에서 패칭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패치 단계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다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디펜던시가 강해요. 그래서 빅베이크가 이제 돌면은 패치 과정에서는 순서를 정해놓고 제일 먼저 기존에 참조할 수 있는 소스가 로컬에 있는 경우 먼저 로컬을 먼저 뒤져요. 빅베이크를 실행하는. 로컬에 없는 경우는 프리미러라고 프리미러 쪽에 이제 먼저 찾아보게 되고 이것은 보통 이제 본인 로컬이라기보다는 인트라넷 쪽에다 이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아니 제가 지금 설정하는 것처럼 빌드 서버, 스테이트 캐시 서버를 따로 운영하는 경우 이 프리미러를 이쪽 업스트림을 뒤지기 전에 먼저 여기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인트라넷이 좀 더 네트워크 상황이 훨씬 빠르겠죠, 좋겠죠. 라우팅 단계가 훨씬 줄어드니까 여기서 이제 뒤지고 없는 경우에는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가져오고 또 이제 가끔가다 서버가 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호스팅 서버들이. 그럴 경우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나중에 저장된 미러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이 업스트림보다 나중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동을 안 보고 저희는 이 프리미러를 설정해서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대신에 인트라넷에서 소스를 가져오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프리빌트 오브젝트라고 이미 설정된 경우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설명을 드릴 때 CI/CD 환경, Continuous Development 환경에서는 계속 소스가 변화하잖아요. 매일매일 커밋이 올라오고. 그러면 사실 해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빌드했던 산출물이 다음 빌드하는데 재사용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설정하는 캐시로 인한 이득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저희가 100가지 태스크를 100가지 그를 하나 이미지 만드는데 100가지 레시피를 참조한다고 하는 경우에 진짜 기본적인 것들 뭐 진립이라든지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 50개의 그 사설 소스들은 매일 변한다고 치면은 저희가 캐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대한 그 다른 프로젝트들의 소스도 최신으로 이제 유지하며 해서 그 캐싱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매번 그 리파지토리를 리프레시 해주는 과정을 그 빌드 서버에다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시 하는 것은 뭐 깃을 사용하는 경우는 깃 풀을 하고 이제 큰 프로젝트 하시는 경우는 리포를 할 때 리포 싱크를 해서 한번 싹 이렇게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빌드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일단 크론 잡을 통해서 크론 그 리눅스의 크론 테이블을 통해서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실제 콘피그를 설정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미리 이론을 한번 쭉 짚고 나가야지 이따가 할 때 뭘 하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당장 없으시면 이따가 설정 진행하는 거 실제 보여드리면서 중간중간 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질문해 주세요. 설정은 두 가지 쪽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서버 쪽을 어떻게 셋업을 하고 이 서버를 통해서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는지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설정을 하면 그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서버 쪽에서는 우선은 아파치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네트워크 파일 쉐어링을 통해서도 억세스를 할 수 있거든요. 파일을 직접.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매번 그 클라이언트마다 마운팅을 해줘야 되고 마운팅 작업을 따로 수행하기에는 그것보다 그냥 HTTP 주소를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하면 바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이 훨씬 간편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HTTP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아파치를 설치할 거고 아파치 설치한 데에서 그 DLDIR이랑 SState DIR이라는 변수를 설정해 줄 겁니다. 컴피그에. 이거 DLDIR 같은 경우가 이제 로컬 프리미러를 저장하는 그 다운로드 산출물들 저장하는 곳이고 SState DIR은 한번 빌드가 끝날 때 그 shared state cache를 저장하는 곳을 지정을 하는 건데 6토에서는 이거를 가급적이면 빌드 디렉토리 바깥쪽에다가 두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빌드 디렉토리는 계속 변하고 날려버리는 경우 캐시가 같이 날아가 버리면 기존에 추측했던 그 다운로드하는 캐시 파일들이 다시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드 디렉토리 바깥쪽에 두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도 계속 리프레시를 할 거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리포가 만약에 쫑나는 경우가 있으시고 리베이스 하시다가 이게 뽕나면은 통째로 날려버리고 리포를 다시 클론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도 이제 이 캐시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캐시 디렉토리는 그 리파지토리 바깥쪽에다가 가리키도록 두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이 프리미러 설정하실 때 BB 제너레이트 미러 타블을
설정하도록 또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SCM 쪽 깃에서 패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패치하는 소스를 이제 타블로도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직접 하나하나 가져오는 것보다 아카이브 가져와서 하는 게 좀 더 용량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가지고 처음에 빌드하는 데는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패치하는 데는 이게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설정해 줄 겁니다. 이렇게 설정한 그 캐시 디렉토리를 이제 아파치를 통해서 이제 누구나 다른 쪽에서 HTTP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아파치 디렉토리에 심벌링 링크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만든 서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캐시 활용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론 잡을 생성을 할 겁니다. 서버 쪽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사이트 컨피그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보통 이제 설정하실 때 이제 OE 이니트 그거 하시면은 빌드 인바이러먼트 하시면은 로컬 컨피그가 많이 나오는데 사이트 컨피그를 추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 컨피그는 이제 빌드 디렉토리 여러 개 운영하실 때 그 몇 가지 커먼하게 가지고 있는 빌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드 서버가 있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혼자서 맨날 그 트레드 다 잡아먹고 있으면은 다른 쪽에서 이제 못 쓰는 경우, 다른 분이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64 트레드 쓰면은 각자 12개씩만 사용하도록 그 트레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간 사이트 스페시픽한 컨피그들은 이 사이트 컨피그에다가 두면은 로컬 컨피그랑 딸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빌드 인바이러먼트 소싱 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트 컨피그 같은 경우는 사이트 컨피그를 먼저 참조하고 오토 컨프라는 걸 참조하고 그다음에 로컬 컨프를 참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디폴트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로컬 컨프 같은 경우에 아까 DLDR이나 SSTDR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음표 이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값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선하고 없으면은 컴프의 값을 참조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이트 컴프의 지정 값을 지정해 두면은 이거 약간 사이트의 디폴트 값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로컬 컴프랑 거의 아예 동일하기 때문에 로컬 컴프에다 직접 넣으셔도 돼요. 매번 수정을 하셔도. 나중에 이제 스크립팅 하실 때도 사이트 컴퓨터는 새로 생성하는 게 스크립팅에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SDD 통해서 찾아서 변환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 컴퓨터에다가 프리미어랑 S스테이트 캐시를 이제 참조하도록 설정할 건데 그 변수는 소스 미러 URL. 프리미어 설정할 때는 소스 미러 URL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거 하실 때는 오온 미러라는 클래스를 이네리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S스테이트 캐시는 S스테이트 미러스라는 변수를 통해서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네, 그 지금 어, 개발할 때 스테이트를 쓰시는데 혹시 그 협업하실 때 그 예, 뭐 다른 부서나 그 다음에 다른 예, 회사나 이렇게 공유할 예. 때도 개발 환경을 공유할 때도 에스테이트를 공유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소스를 어, 이렇게 아예 오픈하는 편인가요? S스테이트를 공유하는 경우가 가장 이제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빌드 산출물 자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CI/CD 직접 돌리는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CI/CD 돌릴 때 어쨌든 그쪽 서버에서 BPK를 돌리게 되고 그러면 그 산출물이 있는데 그쪽을 이제 S스테이트를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놓거든요. 참조를 하도록. 그럼 그쪽 가서 가져와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음, 소스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어도 보통 같이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타겟 아크가 다른 경우에 패치 단계에서도 역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게 예. 네, 말씀 계속 하시죠. 제가 네, 예. 네, 대부 쪽에서 근데 대부 쪽에서 이것을 CI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개발자들이 직접 빌드하는 경우하고 다른 경우가 많고
호스트 머신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팀 차원에서 따로 미러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SSD 미러는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버를 3개 설정하면 첫 번째 서버에서 캐시를 못 찾았을 경우에 두 번째에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에서 못 찾았을 경우에 세 번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본으로 가진 것 외에도 그렇게 추가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에스테이트 안에 까보면 사실 헤더 네. 파일 같은 게 코드가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 고려를 안 하신 건지. 아, 그 네. 외부라는 게 이제 네, 네. 회사 바깥쪽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왜냐하면 네, 아, 협업을 그러니까 서드 파티랑도 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음, 그럴 때는 에스테이트를 저희는 네. 예, 그렇게 약간 좀 회사가 저희는 독일인 회사라서 그런지 좀 협업하는 쪽에 그 한국에 비해 한국 회사들에 비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들에 비해서도 많은 부분을 좀 많이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SSD 캐시 서버도 VPN 통해서 협력사들한테는 많이 공유를 해요. 근데 NDA를 철저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보통은 이제 외부에다가 그렇게 공유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올려서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게 하면 이건 보안 쪽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플로이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여기 이거 터미널 보이시나요? 네. 말 나온 김에 이따가 SKC 디렉토리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헤더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아카이브 자체가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서버는 왼쪽으로 보시면 되고 클라이언트를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일단 클라이언트 제가 미리 돌려놨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게 30분 넘게 걸리니까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는 전체 빌드하는데 스크래치에서 빌드하는데 28분이 걸렸고 한 30기가 정도의 용량이 소요됐어요. 약간 충분히. 이게 얼마나 줄어들지 이제 볼 거고 서버 쪽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아파치 설치를 하는 거죠. 우분투 18.04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комand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은 저는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나였고 그러면은 www에 html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면서 인덱스 html 시작 페이지가 이렇게 http 서버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설정하시면 이제 화면 자체를 공유하게 할게요. 잠시만요. 예, 이 브라우저도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서버 쪽을 주소를 그대로 그냥 치면은 이쪽에 이제 HTTP 서버를 돌리고 있는 경우에 이게 아파치 시작 페이지로 바로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큐멘트 디렉토리는 예, 이쪽 www의 html 이쪽 통해서 이제 추가 주소 URL을 참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HTTP 서버를 먼저 돌리고 그 이후에는 받아야죠. 저는 서밋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드 브랜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4K만 받는 경우는 디플로는 쓰지만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경우 여러 가지 기술 동시에 가져와야 되는 경우는 이제 리포를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리포 이닛 한 다음에 싱크를 하셔도 브랜치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일단 소스를 쭉 가져온 다음에는 빌드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 포기해서 설정된 컨피그를 먼저 바꿔줄 거예요. 설정을 할 건데 우선 소스를 해주고요. 빌드 environment. 그러면 이제 빌드 시작하기 전에
로컬 컴피그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인 리포 바깥으로 빼고 싶기 때문에 여기 탑 디렉토리는 리포를 가로시키니까 이거에다 서드라는 디렉토리에 다운로드라고 써놓을게요. 마찬가지로 state 캐시 디렉토리도 같은 디렉토리에 정을 해줄 거고요. 아까 다운로드 디렉토리 하실 때 db generate 단어를 설정해 주는 거를 권장을 했어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미지라는 빌드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진행이 되는데 얘는 좀 빠르죠. 이게 저희가 시작부터 받아놓으면은 역시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사용하던 빌드 프로젝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컬 캐시를 먼저 뒤져서 로컬에 이제 다 저장해 놓은 이미 받아놨던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바로 이미지 작업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설정한 서드 디렉토리에 보시면 이렇게 산출물이 나오죠. 다운로드 그리고 asset 캐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쪽 연결을 하려면 아까 심벌링 링크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가서 할까요? 직접? 여기서 인덱스 HTML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대로 링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다운로드 state 캐시를 첨부하게 되고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주소를 HTTP 주소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각 디렉토리에 참조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해시 보시면은 앞에 두 자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패키지 파일도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캐시가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거죠. 지금 브라우저는 제 로컬 PC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서버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서버 세팅은 이렇게 끝나고 클라이언트에서 설정을 해볼게요. 이 아까 30분 걸렸던 빌드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지는 볼게요. 포키는 같은 포키 다 지우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완전 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처음 이제 머신에서 처음 이제 요토 빌드를 하려고 이제 리포지토리에서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클론을 하시고요. 서드 브랜치를 사용할게요. 왜 서밋에서 항상 서드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주로 이 브랜치를 사용하더라고요. 테스트에. 이렇게 패칭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소스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빌드하면 똑같이 30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저희가 사이트 컨피그를 지정해 주기로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건 먼저 이니트 해주셔야 되고, 이제 추가하시고 난 다음에 소스 URL하고 그 프리미러 저장되는 거 있잖아요. 주소가 아까 저장 여기에 서드에 다운로드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state 이러는 여기는 로컬 컴프 보시면 이제 설정이 나와 있는데 이 정규식 쓰고 같이 참조하게 되는데 이 기존의 로컬에서 가지고 있는 sState 캐시와 동일한 그 앞에 두 자리의 해시 코드부터 시작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뒤에 패스를 붙여줘야지 그대로 미러 읽어올 수 있습니다. 미러는 여러 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설정을 하신 다음에 볼까요? 여기 이제 sState 캐시 오브젝트를 쭉 처음에 availability 읽잖아요. 읽고 나서 쭉 빌드를 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걸 보실 수 있죠. 30분이 아니라. 보시면은 뒤에 세신이라는 이쪽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세신 태스크가 보이면은 기존에 있었던 캐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sState 캐시를 통해서. 그게 아까 브라우저에서 보시던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이쪽을 참조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져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단계만 진행을 하면은 앞에서 이제 패칭하고 하는 아니면은 기존에 빌드 선점물이 있을 경우에 훨씬 빠르게 빌드를 완료할 수 있어요. (57초) 걸렸네. 용량 볼까요? 아까 30기가 걸린 거를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참조만 하고 얘가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에 2.5기가에 다 끝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CI/CD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리프레시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일단 뭐 일단은 저희 이쪽에 가서 툴을 한번 해주시고요. 새로 리포 쓰신 분은 리포 싱크가 되겠죠. 그리고 소스 해주고 그다음에 빅베이크 하시는 거예요. 네, 만드시는 이미지 이 스크립트 작업을 추가해 주시고 크론 잡이 이걸 주기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4시 매우 사람 잘 안 쓰는 시간 새벽 3시쯤에 매주 일요일마다 시작을 하도록.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 계속 매주 일요일마다 수행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소스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환경이다 그러시면은 월, 수, 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월수금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은 새벽 3시마다 지정한 요일에 이 리프레시를 돌리고, 아니면 아까 뭐 콜론 새로 가져오고 이렇게 이미지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는 계속 이 써져 있는 이 다운로드 디렉토리와 SS 캐시를 업데이트 하겠죠. 큐뮬레이티브하게.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계속 빌드할 때마다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